안녕하세요. 진짜돈 컨설팅의 김영배 대표입니다. 오늘은 8억이 아닙니다. 80억이 된 부동산을 증여세 한 푼 없이 자녀에게 물려준 제 고객님의 실제 스토리를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자, 소득이 적으나 많으나 20대 청년이나 90세 어르신이나 모두 세금은 불편해 하십니다. 심지어 국세청 직원들도 세금에 대해서는 저와 생각이 같더라고요. 내야 하지만 합리적 그리고 합법적이면 덜 내면 좋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누구나가 관심인 세금, 그 중에 증여세에 대한 실제 제 사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0억 상당의 매출을 하는 튼튼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진짜 돈 복사를 통한 자녀들에게 증여세 한 푼 없이 무려 80억 부동산을 물려준 실제 제 고객 이야기입니다. 저와 저희 세무팀이 서포트를 해드리긴 했지만 실로 엄청난 지식과 그리고 실행력으로 수십억의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추가로 매월 3천만 원의 임대소득까지 새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합계자산이 법에서 정하는 공제금액을 제하고 30억을 초과하면 증여받는 분들은 증여세로, 상속받는 분들은 상속세로 50%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대표님은 모두 결혼한 세 자녀가 있었고 그 중에 첫째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회사에서 승계 수업 중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얼마 전에 개인 부동산과 주식을 현금화해서 수십억의 현금을 보유하신 자산가이기도 했고요. 대표님과 컨설팅 당시 자산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 법인 주식 130억, 현금 40억, 아파트 10억, 총 180억 상당의 자산 보유 중이셨고 자녀는 셋, 그 중에 첫째가 회사에 들어와 있고 둘째는 의사, 셋째는 대기업에 근무, 그리고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님의 큰 이슈는 두 가지였는데 가급적 낮은 세금으로 가업 승계도 하고 보유한 본인의 현금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큰 금액을 줄 때는 세금이 50%이니까요. 고민하시던 중 너무나도 매력적인 공장 매물을 발견해서 부동산을 애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본인이 사서 증여하면 바보 소리를 듣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자녀들 명의의 법인을 제가 세 자녀라고 했으니까 34%, 33% 지분으로 자본금 1억짜리 자녀법인을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 자녀법인이 50억짜리 공장을 매입합니다. 자녀들과 자녀법인은 돈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무려 취득세도 2억 3천만 원인데 대표님이 자녀들이 아닌 자녀법인에 30억을 빌려줍니다. 증여하는 게 아니고 빌려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게 핵심입니다. 빌려주는 거. 상속증여세법 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자하고 같은 법 시행령 34제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이자 없이 되어 가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메모하셔가지고 돌려보시고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대표님 회사가 자녀법인으로 이사를 갑니다. 기존 건 당연히 팔고요. 즉 자녀법인에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무려 월 3천만 원씩 책정을 합니다. 연 3억 6천입니다. 자녀법인은 공장 매입 시 25억의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는 아버지 법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임차료 수입으로 거뜬히 납입하고도 연 2억 이상의 임대소득이 생깁니다. 물론 일감 떼어주기로 사업소득도 발생하죠. 5년이 지난 지금 자녀 법인이 소유한 공장의 시가는 8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99% 레버리지를 쓴 거죠. 아버지의 이자 없는 돈 30억, 은행 돈 25억, 심지어 이자까지도 아버지 법인에서 임차료를 받아서 냅니다. 이 세 자녀 돈은 딱 1억만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이미. 다 어른들이니까 1억 내는 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게 모두 법조항 몇
법까지 하고 은행 레버리지 그리고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 법인 간의 자금 거래 등의 내용을 알기만 한다면 엄청난 절세를 하게 됩니다. 모르면 다른 사람보다 아주 많은 세금을 정말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요.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수많은 대표님들이 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라서 수천에서 수십억의 양도세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를 내십니다. 자, 내용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상증세법 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제가 아까 증여하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법령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뭐 내라는 말인가?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미 10년 전에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요. 한마디로 무상으로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대통령령에서 일정 금액을 정하고 있으니까 그 금액 미만으로만 빌려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없이 자산을 승계 혹은 증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법 조항이 바로 지금 말씀드릴 이 조항입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꼭 찾아보세요. 상증세법 시행령 34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0억을 빌려줬는데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이라. 자, 궁금하시죠? 이게 읽거나 듣기만 해서는 무슨 뜻인지 쉽진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의 즉 대부분 가족법인이나 자녀법인입니다. 내가 금전을 빌려줄 때는 그 법인의 주주 1인당 이자가 1억이 넘지 않으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주겠다. 즉 이자가 1억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라는 그 법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자녀법인의 아버지 법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30억을 빌려주었는데 세 자녀 각각 이자가 인당 4,600만 원이니까 이자 없이 빌려줘도 무방하다. 그리고 증여세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알면 쉬운데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도 않고 공부를 하려 해도 보통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정말 다행인 건 유튜브가 활성화돼서 숨겨져 있던 이런 사례들이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로 인해서 밖으로 실제로 나올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법 조항만 잘 알아도 엄청난 상상 불가능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 자녀들한테, 새 아들한테 세금 한 푼 없이 80억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부동산이 더 올라갈 건데 엄청나지 않습니까? 법을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자, 국세청에서는 2천만 근로자를 상대로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민들의 세금이란 게 이 선거에서 표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국세청이 이걸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업을 하시는 소득이 높으신 고소득자들에게 징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의외로 법에는 절세 꿀팁이 도처에 숨겨져 있는데 이걸 국세청도 국가도 잠깐 1년에 한두 번 안내만 하고는 숨겨진 채 방치해 둡니다. 그나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헤쳐서 이 세상에 내놓는 게 전부이긴 하지만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중 이번 사례와 같은 방법을 쓰고 싶은데 법인에도 나도 돈은 좀 있는데 세금 때문에 이거 줄 수가 없네. 이런 고민이시라면 몇 번 더 이 영상을 돌려보시고 그 법령이 지금 몇 개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령 공부도 좀 해보시면 영감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도 힘들다. 이 주위에 이걸 부탁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땐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과 대표님께 돈이 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50% 세금을 10% 세금으로 혹은 더 낮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상 내용을 숫자나 그림으로 표현해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처럼 말로 한다고 해서 쉬운 건 또 아니에요. 이런 플랜이 최근 절세의 흐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들은 본인의 일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시고 절세는 저희가 최고가 되려고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저희 팀은 대표님들의 절세에만 미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세에 저희가 미쳐 있거든요. 특히 법인에 있는 수십억의 잉여금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70%가 가짜 돈입니다. 대표님들께서 급여를 받든 배당을 받든 최대 50% 이상을 소득세로 내고 그걸 줄 때 또 최고 50%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음에 부과되는 건강보험까지 생각된다면 진짜 대표님 돈은 50%가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법인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실제로 그 돈을 할 때는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정말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10년 이상 제가 대표님들의 가짜 돈을 진짜 돈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이 개정되면서 진짜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방법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솔루션도 아마 곧 사라지리라고 경험상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국간 계속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은 요 큐브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인데 오늘은 그 중에 부동산 승계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고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진짜돈 컨설팅 김영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대표님. 부동산 좋은 걸 찾으셨다고요? 그래요? 시흥에요. 제가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